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등차 수열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이고요. 등차 수열은 이렇게 일반항과 등차 중항, 그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죠. 이제 일반항이라는 것은 식으로 말하면 AN이 될 것이고, 등차 중항이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A, B, C가 연속으로 나올 때 요 가운데는 이항을 등차 중항이라 말하는 것이고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SN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을 정리할 겁니다. 매우 기본적인 거니까 빨리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럼 일반항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겠죠. A1이 있고 A2,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쭉 나가는 수열이 있는데 AN-1, AN이라고 치면은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쵸? 차이가 일정한 걸 말하는 거죠. 플러스 DC 커지는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57이라고 칠까요? 1357 9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치자. 등차 수열이죠. 완벽한 등차 수열인데 차이가 이 식이잖아. 그리고 플러스 2 커지는데요. 우리가 5를 찾을 때 1에다가 2에다 2 더하면 5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등차 수열합을 구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구하면 5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9를 구하려고 볼 때 9라는 것은 1에다가 2를 4번 구하면 이렇게 9가 되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라는 것은 9는 첫째 항 플러스 그 다음에 n-1 원래 5개의 항이잖아요. 그런데 4 곱하기 d 해가지고 공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같은 원리로 일반항의 공식이 뭡니까? 얘는 첫째 항에다가 얘를 쭉 다 더하면 an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매우 기본적으로 공식이 나옵니다. an이라는 것은 a1에다가 그 다음에 가로열고 n-1 곱하기 d를 하면 되겠죠. 왜냐면 d 자체가 n-1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 개가 더 적어요. 됐지. 이것이 일반항 구하는 기본 공식이고요.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가 문제를 푸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등차 중항을 한번 해볼게요. 등차 중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등차 수열 가운데 항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세 개의 항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는 이 가운데 항을 찾는 것이고 원리가 뭡니까? 그렇죠. B-A를 한 것과 C-B를 한 것이 공차로 똑같은 것 아시겠지? 구하는 게 B이기 때문에 요 이항시키고 이항시켜가지고 B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는 A 플러스 C가 될 것이고 구하고자 하는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는 매우 기본적인 공식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등차 중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점화식을 배우게 되는 점화식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연속가는 두 개 항 또는 세 개 항 사이 관계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A라고 말하지 않고 얘를 A 이렇게 합시다. 얘를 AN이라고 치고요. 얘를 AN-1, 얘를 AN 플러스 1이라고 칩시다. 연속하는 세 항, N-1번째 항,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나올 때 가운데 항을 구하는 공식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2분의 요거 두 개 더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 다시 말해서 등차 중항을 구하는 기본적인 공식들입니다. 자,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등차 수열의 합을 할 거예요, 합. 자, 합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공식이죠. 자, 합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한번 원리를 봅시다. 자, 합을 구할 때 영어로는 SN 되는 것이죠. 자, SN 구하는 공식을 한번 증명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원리대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우리가 SN이라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첫째 항을 A. 자, 등차 수열이니까 두 번째 항을 A 플러스 D라고 합시다. 세 번째 항을 A 플러스 2D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쭉 연결해서 N-1번째 항은 A 플러스 N-2D가 될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 N번째 항은 A 플러스 N-1D가 이렇게 되겠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거꾸로 SN을 합니다. 거꾸로 SN. 무슨 말이냐? 마지막 N번째 항부터 쭉 나열시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N-1D가 될 것이고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N-2가 될 것이고요. 요렇게 나열시켜서 마지막 요 항이 뭐가 되냐면 요거는 앞에서 두 번째 항이 되는 것이고 얘는 마지막이 A가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두 개를 변변 더합니다. 자, 변변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그러면 2SN이 될 것이고 요거 두 개 더하면 2A 플러스 N-1D가 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더하잖아. 똑같이 2A 플러스 N-1D가 될 것이고
요것이 요렇게 중괄호 칠까요? 요것이 토탈, 그리고 마지막도 똑같이 2a 플러스 n-1d가 되면서 토탈 얘는 n개가 되는 거 알겠죠? n개. 오케이. n개의 2a 플러스 n-1d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어떻게 정리합니까? 요렇게 할 수가 있겠지. 얘가 2a 플러스 n-1d가 n개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럼 공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SN이 매우 중요한 공식으로 나오죠. SN은 2분의 n,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d라는 공식이 나올 것이고, 물론 공식은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원리까지도 이해합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거꾸로 나열시켜서 변변 더했더니 얘는 뭐가 일치합니까? 그렇죠? 두 개 합이 일치하는 게 보이시죠? 이런 규칙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규칙이 합이 일정하다는 규칙이 있고요. 이 합이 몇 개입니까? 이 합이 토탈 n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합이. 얘가 n개가 된다고. 그죠? 이렇게. 2a 플러스 n-1d라는 합이 n개가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 우리가. 첫째 항이 a잖아요? 마지막 항을 알아. 영어로 L, 라스트 항. 그러면 이 2a 플러스 n-1d 이 마지막 항을 다시 한번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2분의 n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 때 쓰는 공식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공식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뭐 할 때? 얘는 첫째 항과 공차 알 때 쓰는 공식이고, 두 번째 공식은 어디 쓰는 공식입니까? 얘는 첫째 항과 마지막 항 할 때 쓰는 공식이죠. 그래서 AL 알 때, 마지막 항 할 때 쓰는 공식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공식이 있다. 자, 등차수열은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 일반항 AN 구하는 공식, 두 번째 등차중간 구하는 공식, 등차수열 합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등차수열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좀 추가시킬게요. 추가된 개념이 그 책에 나와 있겠지만 등차수열 바로 밑에 있죠. 세수가 등차수열 이룰 때, 내수가 등차수열 이룰 때. 이 키워드가 나오면 세수를 뭐라고 놔야 될 것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얘를 보통 첫째 항을 A, 두 번째 항을 A 플러스 D, A 플러스 ED라고 놓게 되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 세수를 A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A 플러스 D라고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는 세 개를 다 더하면 합이 그냥 3회 해가지고 바로 사라지는 거 아십니까? D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수가 등차일 때도 같이 이렇게 합니다. A 마이너스, 이번엔 D 가지고 안 풀리기 때문에요. 공차를 1로 만들어. 그러면 A 마이너스 3D, A 마이너스 D, A, 그다음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만들었어. 그럼 얘는 똑같이 합이 4A가 나오기 때문에 D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놓고 푸는 것이 또 일반적이에요. 얘 하나만 들을 테니까 얘 하나만 적어보세요. 책에 적어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등차수열지는 세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수의 합이 18이야. 그리고 제곱의 합이 116이야. 그럴 때 뭘 구하는 거냐면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문제가 낫다고 치자. 물론 말하지 않아도 등차수열이라는 것을 알고 문제 풀어야 되겠죠? 여기 나왔으니까. 자, 정리합니다. 세수의 합이 18이니까 일단 우리는 세수를 이렇게 놓는 거죠. 첫 번째 할 일은 세수를 하나를 A-D, 하나를 A 플러스 D라고 놓는다. 첫 번째 할 일이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합을 더해. 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3A가 되는 것, 3A. 3A가 18 나와서 A 값이 바로 구해지네요. A는 6 되는 거 알겠죠? 3, 6에 18. 그럼 두 번째. 자, 합을 먼저 구했고, 두 번째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곱의 합이라는 것은, 얘를 제곱합시다. 그러면 얘는 6-D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가 6이니까 6의 제곱, 플러스, 6 플러스 D의 제곱을 했더니, 요것이 116이 나옵니다. 요거는 계산 좀 생략할게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걸 계산하면은, 6 플러스 D의 제곱이 나오고, 요것이 116 나와서 D가, 요 계산하면 풀마 2가 나온답니다. 요 계산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 계산하게 되면 세수가 보이죠, 이제.
2인 경우는 6-A 가지고 4, 그 다음에 6 돼버릴 것이고, 똑같이 여기서 2를 더하게 되면 8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아, 공차가 2인 수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넣잖아? 그러면은 8, 6, 4 돼가지고 세수가 나옵니다. 그치? 이렇게. 그럼 정답은 가장 작은 수를 구한다 그러면 4라고 적으면 되겠지.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한다? 세수를 이렇게 놓고 나서 주어진 식에다가 대응을 시켜서 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문자가 2개, 식이 2개가 나오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매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정리하고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일반항과 합의 관계라는 그런 내용이 보이시죠? 5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항은 AN이고 합이라는 것을 SN이라고 치면은 2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라고 말하면 첫 번째 할 일은 SN을 나열시킵니다. 그럼 SN이라는 것은 첫째 항 플러스 두 번째 항 쭉 나열시켜서 마지막 N-1에다가 AN을 더하면 SN 되는 것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N에다가 N-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첫째 항부터 N-1을 1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아시겠죠? 쭉 해서 요까지가 되는 것이 ASN-1입니다. 2개를 한번 빼볼까요? 자, 2개를 빼면 이게 다 사라지는 거 알겠죠? 다 사라지는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좌변에 뭐가 남습니까? 좌변에는 SN-SN-1이 남을 것이고요. 이것이 우변에는 AN만 남아. 이렇게 됐죠? 자, 이러한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AN을 구하는데 단서가 아무것도 없어. 뭐 공차란 말도 없고요. 첫장이란 말도 없어요. 주어진 것은 오직 요거만 주어졌어. 합만 주어졌어. 합만. 그러니까 합만 주어진 경우, 합이 주어진 경우 일반항 AN을 구하는 그러한 공식이고요. 얘는 정리합니다. SN-SN-1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당연히 n이 1일 때는 계산이 불가능하겠죠. S0이라는 거 없으니까. 따라서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쓰는 거고,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언제 n이 1일 때 뭐가 됩니까? 아, 얘는 A1과 S1이 똑같아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당연히 첫째 항은 S1,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어려운 예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SN이 이렇게 나왔어. SN이 3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나왔다고 치자. 이럴 때 2n을 구한다고 하면 A5를 구합시다. A5 이렇게 나왔어.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복잡한 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할 일은 AN을 먼저 구해야겠죠. AN은 SN-SN-1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할게요. 3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요것이 SN이죠. 마이너스 SN-1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n-를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대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입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식이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세요. 깔끔하게 쭉 정리해 보시게 되면 단순한 계산 문제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n-4라고 나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요것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 A1이라는 것은 S1이야. 자, 사실 이 문제랑 상관없지만 한번 구해보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 집어넣어봐. 그러면 3-1 플러스 1이니까 3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기다 1 대입해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리죠. 다시 한번. 여기 1 집어넣으면은 3-1 플러스 1이니까 3 돼버리고요. A에는 2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돼버린다고요. 맞죠, 여러분? 오케이. 그럼 두 개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얘는 수열이 이런 수열이 돼버려요. 첫째 항은 3이고요. 두 번째 항부터 마이너스 2, 세 번째 항 같은 경우는 0, 네 번째 항 같은 경우는 2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수열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그치? 두 번째 항부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SN 뒤에 제곱꼴은 무조건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상수항이 있어. 상수항이 있는 경우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안 됩니다.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여기 있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겠구나를 알고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을 내자.
A5라는 것은 여기다가 5 집어넣는 거니까 5에 10 빼기 4 해가지고 6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네요. 그쵸? 그래서 SN 구해지고 주어지고 AN 구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을 볼게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똑같이 일반항 구하는 게 AN이고 등비중항 ABC가 나올 때 똑같이 이 B를 찾는 이것이 등비중항에 대한 계산이라고 치면 등비수열 합은 SN 이렇게 되겠죠. 자, 공식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자, 전부 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AN 구하는 것 어떻게 할까요?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곱일정한 것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항이 뭐가 됩니까? 두 번째 항은 이렇게 할까요? AR 이렇게 합시다.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이렇게 나가겠지. 그럼 여기 n번째 항은 뭐가 됩니까? 라고 말하면 얘는 AR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씩 줄어든 거 알겠죠? 두 번째 항인데 1이야, 세 번째 항이 A야. 그럼 n번째 항은 n-1 되는 걸 알겠지? 그래서 AN 구하는 공식은 AR에 n-1 되는 것이 공식이겠죠? 요거 공식은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겠죠? 매우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자, 두 번째. 등비중항 ABC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A, B, C가 있는데 얘는 공비가 일정한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여기 곱하기 R 곱하기 R에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A, R이 B가 되니까 R은 B분의 A 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B, R은 C니까 R은 C분의 B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A분의 B가 되고 얘는 B분의 C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이 R이야. 그랬더니 이 안에 곱과 곱이 똑같으니까 B제곱은 AC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이겠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주로 이제 우리가 다루는 수열 자체는 자연수이기 때문에요. A, B, C가 양수란 조건이 있으면 B는 뭐가 됩니까? 풀마 루트 AC지만 루트 AC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식이 두 번째가 나온다. B는 루트 AC가 나옵니다. 이것이 등비중항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저번에 했던 등차 수열의 등차 중항 같은 경우 2분의 A 플러스 C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등차 중항 2분의 A 플러스 C가 있고 그 다음에 등비 중항이 루트 AC가 있는데 얘는 산술 기하 평균인 것 아시겠죠? 따라서 얘는 등차 중항이 등비 중항보다 크거나 같아. 중항도 나오는데 큰 의미가 없으니까 뺄게요. 요게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식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공식은 아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도 있는데요. 얘는 뭐 그 등차수열처럼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SN은 저렇게 그대로 적을게요. 얘는 첫째 항부터 얘는 AR에 n-1까지 항을 말하는 거고 여기다가 R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RSN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찾아내요. 그럼 얘는 여기다 R 곱하니까 여기다가 AR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밀리는 것 보이시겠죠? 여기다가 또 곱하게 되면 AR에 N 제곱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두 개를 빼보자. 자, 빼면 가운데가 다 이렇게 지워지는 것도 알 수 있고 얘는 1-R의 SN이 되고 우변은 A로 묶여지면서 A 1 플러스 R의 N 제곱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R이 1이 아닐 때만 양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럴 때 어떻게 된다? SN은 1-R로 나누게 되면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올 것이고요. 당연히 R이 1이 되면 여기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1 대입해서 계속 풀면은 A가 토탈 N개가 되니까요. 이때 SN은 NA라는 식이 나오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죠. R이라는 게 뭔 얘기입니까? 다 항이 똑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 NA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공식까지 다 정리합니다. 물론 요것이 R이 만약에 1보다 크잖아요. 좌우 바꿔서 문제 풀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음수가 나오니까 곱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공식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공식을 가장 많이 쓰죠. 요거 정말 잘 쓰이는 공식이죠. 왜 잘 쓰입니까? 등비수열뿐만 아니라 차후에 배우는 등비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등비급수까지 해가지고 나오는 공식이니까 매우 중요한 공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리합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갈게요. 기출문제 2013년도 8월달 봤던 지방지계 문제네요.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5-A3 12일 때 수열 AN의 공차를 구하는. 자, 이 문제는 공차를 구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문제의 프로세스는 일반항 구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일반항 구하는 건데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렇죠? 등차.
매우 기본적인 공식 아닙니까? AN은 어떻게 구하죠?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d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요거 그냥 볼게요. A5가 뭐가 되죠? A5는 이 공식에 의해 첫째 항 플러스 4d가 되겠지. 그 다음에 A3은 첫째 항 플러스 2d가 되겠지. 이 두 개를 빼래요. 쭉 빼보니까 A 사라지고 4D, BD. 이 D만 남았네. 이것이 11하네요. 이 뭐야? 그러면 당연히 D는 뭐가 됩니까? D는 2, 6에 12가 되는 그런 문제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항을 아느냐 모르느냐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은 2013년도에 나왔던 서울시 문제인데, 자, 보면 알겠지만 원리학계입니다. 되게 복잡해요. 90만 원의 스마트폰을 이달 초에 구입을 했대요. 근데 구입할 3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매달 A1씩 12회에 걸쳐 나누어 갚기로 했다. 자,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 이제 갚는 겁니까? 90만 원 중에 30만 원을 먼저 지불했으니까 6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월율 1%,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당연히 복리겠죠. 이때 매달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A1을 구하면 여기서 이제 주어졌습니다. 1.01에 12제곱은 1.1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리합계고요. 자, 원리합계는 잘 아시겠지만 얘는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을 풉니다, 나중에. 근데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공식으로 문제를 해석하지 말고요. 원리합계 문제가 잘 출제가 안 되더라도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등비수열의 공식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요,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해석. 그래서 얘는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반드시 해석하고 문제를 푸세요. 자, 그럼 이제 6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할부로 갚는 거잖아요. 그쵸? 할부로 매월 얼마씩 갚는 거잖아요. 이럴 때 그럼 60만 원을 가지고 12회에 걸치기 때문에요. 일단 얘는 6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총 금액을 먼저 확인할게요. 그래서 얘는 원래 내야 될 총 지불액 과 뭐가 똑같아야 되냐면 매월 불이익액의 합, 불이익액의 원리합계랑 똑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총 지불액이 60만 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 이자가 붙는 그 값이, 그 금액이 매월 넣는 돈의 원리합계랑 똑같아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텐데 이를 정리할게요. 총 지불액은 되게 쉬운 게 뭐냐면 60만 원 중에 이자를 월율 1%이기 때문에요. 1%니까 1. 그래서 0일, 이제 0일이죠. 그게 12번 이자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12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이게 나왔지만 얘가 1.11이래요. 얘가 1.11이래. 1.11을 곱한 60만 원을 곱한 요거 합이 총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60만 원 여기서 곱해볼까 한번? 얼마가 되냐? 6이 12, 6일은 6, 7, 2, 그 다음에 여기다 6일은 6, 67만 2천 원이 되겠네. 67만 2천 원. 그쵸? 67만 2천 원. 이렇게. 요것이 총 금액이 되겠지. 그러면 요 금액이 얘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항상 표를 그리는 게 좋아. 표를 그리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풀입니다. 총 지불액을 지금 구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뭘 구하냐면 얘를 구해야 돼. 그래서 얘가 두 개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매월 불입하는 금액을 A1이라 할게요. 당연히 첫 달에 A1을 집어넣을 거고 두 번째 달에도 A1을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당연히 넣을 거고 쭉 해서 언제까지 12번째 돼도 A1을 지급하겠지. 그럼 이 돈에 대한 원리 합계가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얘는 마지막 달에 집어넣기 때문에 얘는 이자가 없어. 그냥 A만 집어넣으면 돼요. 어차피 근데 얘는요. 그 다음은 얘가 A에 대한 이자가 한 번 붙고 얘는 몇 번을 붙냐면 이자가 11번 붙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A에다가 복리니까 이렇게 계산하겠죠. 11제곱. 빼먹었는데 복리를 계산할 때는 복리는 얘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A 그 다음에 1 플러스 R에 이렇게 되는 것이 복리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 알겠죠? 등비수열. 자, 그러면 요 앞에 거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10번의 이자를 내기 때문에 얘는 A의 1.01에 10제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총 더한 거, 얘를 더한 값이 얘가 돼야 된다고. 얘는 철저하게 등비수열 합이죠. 등비수열 합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R-1분의
그 다음에 첫째 항 A입니다. A. 그 다음에 똑같이 아래 항수제곱. 중요한 게 항수제곱이에요. 얘가 토탈 11개가 아니라 12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 12제곱 됩니다. 12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쭉 하시면 돼요. 0.1을 계산하게 되면 A 값이 나오는데 좀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A가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답은 56,000원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매달 넣는 것이 56,000원이면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얘는 이 금액이 된다는 건데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 공무원 시험에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1, 2분 사이에 문제를 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를 빨리 풀고 이 문제 같은 경우 시간 남았을 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최소한 2분, 3분 걸리는 그런 문제겠죠. 자,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2014년도 사회복지직 문제네요. 자, EXY54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자, 등비수열 보이시죠? 등비수열 이룰 때 X 플러스 Y를 구하는 거. 얘는 당연히 첫 번째 항, 네 번째 항 알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푼다? 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문제를 푼다. 자, 위의 문제는 1번이었었나요? 등차수열 일반항이라면 얘는 등차수열 일반항 기본적인 공식이죠. A는 첫째 항 곱하기 공부의 n-1제곱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네 번째를 아는 거잖아요. 네 번째 항 A1이 2고요. 네 번째 항을 아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한다? A 곱하기 2니까 첫째 항이 2 곱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가 54라는 거야. 그래서 R 세제곱이 2, 2, 4, 2, 7에 14 해가지고 R은 3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면 뭐 X는 A2가 되겠죠. 두 번째 항이 되고 두 번째 항은 AR. 2 곱하기 3 해가지고 6. Y는 세 번째 항이니까 여기다가 또 3을 곱해. 18.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2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네. 자,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네 번째 문제는 2014년도 국가직 문제였었고요. 양의 실수로 이루어진 등비수열. 등비수열 보이시죠? 등비수열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한 키워드는 당연히 등비수열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푼다? 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문제를 풉니다. 자, 당연히 등비수열 일반항으로 문제를 푸는데 보면 알겠지만 연립하는 거잖아요. 연립. 그래서 얘는 연립해서 푼다. 왜냐면 A랑 R 두 개이기 때문에 연립하는데요. 결국은 AR 구하는 연립 방정식 푸는 거야. AR과 AR 구하기죠. 그쵸? 근데 얘는 조금 특이한 방법이 있어요.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변변 더하거나 빼가지고 가가법으로 풀지만 얘는 뭘로 푸냐면 얘는 변변 나눠서 문제를 풉니다. 변변 나누기라는 테크닉으로 문제를 푼다는 사실을 알면 좋죠. 자, 무슨 얘기냐면 A1 더하기 A3은 2라는 것을 첫 번째 하고 얘를 두 번째 한 다음에 연립해가지고 A와 R을 구할게요. 자, 첫 번째 A1이 얼마가 되냐면 그냥 A야. 그리고 A3이라는 것은 AR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는 두 개가 묶인다. A로 묶이고 1 플러스 R 제곱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A6. A6은 AR의 5제곱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8이라는 것은 AR의 7제곱 되겠지. 두 개를 묶을까? AR 5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 제곱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요것이 486이래. 얘에서 얘로 이렇게 나눠주라고요. 변변 나눈다고. 무슨 얘기냐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 우변끼리 나누는 거야. 그래서 얘는 AA 약분되고 얘 약분돼 버리면서 R 5제곱이 남는 거 보이시죠? R 5제곱이 남아. 얘에서 1 나누는 거니까 얘는 243 되는 거 알겠죠? 얘는 볼 것도 없이 3의 5제곱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따라서 R이 3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3. 어디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래서 얘는 339A 맞죠? 자, 분수가 나오네. 9A 10A가 A니까 A는 5분의 1 나오네요. 그래서 마지막 구하는 세 번째 A5는 얘는 A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R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AR의 4제곱이니까. 따라서 얘는 R이 3이니까 답이 4번 이렇게 보이네. 3의 4제곱은 81이니까요. 그래서 등차수열 일반항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결국은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식을 세운 다음에 변변 나누는 이런 테크닉. 자, 이거는 매우 기본적인 테크닉이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는 2014년도 해양경찰 문제인데 사실 조금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런데 어떤 수열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뭐냐면 이 부분을 정확히 알면 되겠죠. 얘는
아주 유명한 점화식이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얘는 등비수열의 점화식이야. 그래서 얘는 딱 보자마자 등비수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점화식이 뭐죠? 점화식은 연속하는 두 개항 또는 세 개항 사이 관계식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얘는 나중에 수학적 귀납법에 나오는 그런 단원인데요. 우리 알고 있는 게 뭡니까? A, B, C 숫자 3개가 있어. 그럴 때 등비수열의 점화식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쪽 항의 값. 요것이 이제 등비수열의 점화식 아니야. 요거를 이렇게 연속한 항으로 표시한 거죠. 가운데 항, 앞에 항, 뒤에 항 이렇게. 그래서 가가 주어진 것은 얘는 등비수열이랑 이분할을 보여주려고 나온 거고 다는 이제 그거에 대한 연립으로 문제를 풀겠죠. 위의 문제랑 같은 문제입니다. 자, 나를 가지고 식을 정리합니다. A1, A. 등비수열이니까 두 번째. 얘는 AR 제곱. AR, 4제곱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나하고 다를 연립하겠죠. 볼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할게요. A1은 A. A4는 AR의 세제곱. 그 다음에 A 세제곱분의 A6은 AR의 5제곱. 그 다음에 A5제곱은 AR의 4제곱. 그 다음에 A 뭐가 됩니까? R의 7제곱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자, 약분하면 R 세제곱 남고 약분하면 잠깐만 여기서 틀렸네. AR의 제곱 해가지고 R 세제곱 남죠. 얘도 똑같이 약분해가지고 세제곱 남아. R 세제곱이 3개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R 세제곱이 8이기 때문에 R이 2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지. 여기다가 대입할까? 여기다 2를 그대로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자. 그러면 R을 구할 수 있겠지. A를 구할 수 있겠죠. 2, 4. 그 다음에 16, 4, 1. 보이죠? 21A, 21A. 그래서 21A가 21이니까 A는 1이야. 첫째 항과 공비를 다 구했네. 두 번째 뭘 한다? 이거 구하면 되는 것 아니야. A4랑 A6. A4는 A1 곱하기 R의 세제곱. 플러스 A 곱하기 R의 5제곱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자, 그러면 2의 세제곱은 8, 32. 정답은 40이 되는 그런 문제네요. 이것도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네요. 1분 사이의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문제가 많이 복잡하네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빨리 풀기 위해서는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공무원 시험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 읽는 거야. 빨리 읽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식을 대입할 것인지를 내가 순간적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거의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약간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고 정확히 푸는 그런 어떤 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 되겠죠.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015년도 경찰 문제고, 자, 이 문제는 등차수열이라는 키워드가 보이죠. 등차수열이라는 키워드가 보이고, AAM에 대하여 세 항이 A2, A4, A8이 이 순서대로 공비할인 등수를 이룬다. 자, 이거는 매우 잘 나오는 경우이고요. 얘는 등비 중앙에 대한 문제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문제를 풉니다. 등차 수열로 식을 세운 이후에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프로세스는 첫 번째는 등차 수열 일반항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비 중앙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얘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등차수열 일반항 어떻게 구합니까? 뭐 가장 기본이지만 적고 시작할까? 됐죠? 등비 중앙은 뭡니까? 얘는 B제곱은 A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문제 풀겠지. 자, 따라서 A2는 A 플러스 N-1D, 그냥 A 플러스 D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4는 A 플러스 3D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8은 A 플러스 8, 7D가 되겠지. 자, 이거 식을 세웠죠. 식 3개가 등비수를 이룬대요. 따라서 가운데 항의 제곱, 얘의 제곱은 양쪽 항을 곱하는 거니까요. A 플러스 D, 그 다음에 A 플러스 7D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겠죠. 자, 좀 식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구하면 어차피 A와 D를 구해야 돼. 이 식을 통해서 지금 A와 D를 구해야 됩니다. A제곱 플러스 2AB, 3이 6AD 플러스 9D제곱. 아, 식이 복잡하네. A제곱
7AD, AD니까 8AD. 그리고 뒤에는 8D 제곱인가요? 아, 7D 제곱이구나. 자, 확인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보내요. 이렇게 보낼까? 오케이, 이렇게 보냅시다. 그러면 2AD가 되고 마이너스 2D 제곱이 되는 거 알겠죠? 얘는 뭘로 묶이니? 2D로 묶이네요. 2D로 묶이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겠지. 이렇게. 자, 됐어요. 자, 그런데 D. 여기서 D가 0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 0돼야 되겠지. 자, 우리는 A랑 D가 같다는 것을 확인했어. 이해되시죠? 그럼 정리합시다. 집어넣어. 여기 집어넣으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요. 여기가 A야. 2A가 되고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4A. 여기 하면 8A. 아, 따라서 공비가 곱하기 2한 거 알겠죠? 얘가 R이란 말이야. 공비 구했어. 그래서 R이 2야. 정답은 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R 제곱 플러스 1은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문제도 복잡하네. 자, 지금 위의 문제도 그렇고 아래 문제도 그렇고요. 5번과 6번 문제 둘 다 이걸 1분의 문제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 풀잖아요.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간 공무원 수학을 고득점 맞기 위해서는요.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캐치하고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나갈 수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야지 결국은 아시겠지만 한 대 85점, 90점 맞아야지만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문제들을 물론 버릴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버리지 않고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는 서울시 문제네. 2015년도 서울시 문제고 이 문제는 조금 그나마 전형적인 문제겠죠. 6항이 8이고 21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 등차수열에 대해서 처음으로 영향, 음이 되는 항. 이런 것들은 매우 기본적인 문제니까 프로세스. 어떻게 합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으로 문제를 풀겠지. 그래서 일반항을 구한 이후에 그 일반항이 0보다 작아지는 이때 n을 구하는 거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할 일은 6항이 8이니까 A 6항은 A 플러스 5D가 될 것이고 얘가 8이야. 당연히 연립하겠지. 21항은 A 플러스 20D가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21이에요. 두 개를 더하거나 빼가지고 A랑 D를 구하면 되겠지. 뺍시다. 자, 사라지고 마이너스 15D. 얘가 30되고 D가 마이너스 2가 된다. D가 음수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계속 양수보다 작아져야 돼 음이 되는 거잖아. 자, 두 번째 그 A는 얼마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세요. 당연히 A는 양수일 거야. 그래서 A는 18 되는 거 알겠지. 왜냐면 계속 줄어들 거야.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일반항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d 하는 것이 음수가 되는 이 n을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2n 보면 알겠지만 플러스 2, 플러스 20 넘어가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버리죠. 따라서 부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돼버리지. 자, 10보다 커야 돼요. 10보다 큰 가장 다음 수는 뭐가 돼요? n은 11 되겠지. 11. 자, 헷갈리면 해보세요. 여기다가 11을 대입해봐. 다시 한번 할게요. 어디 있니? 요 일반항이잖아. 여기다 10 대입해봐. 10 대입하면은 9 곱하기 마이너스 12가 0 돼버리잖아요. 그쵸? 10번째 항까지는 그냥 0이야. 그리고 11번째 항부터 이제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음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항 구해서 그 다음 0보다 작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매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